2021년 통계청의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이혼한 부부는 전체 이혼 건수에서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10년 전인 2011년엔 7%에 불과했던 항혼이혼이 10년 새 2.5배 이상 증가한 셈인데요. 이처럼 항혼이혼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 비해 간대해진 사회적 분위기와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진 이유가 있었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녀들이 관대해진 정서적인 이유도 항혼이혼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더라도 나이 들어서 의지할 배우자가 있는 게 없는 것보단 훨씬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20년, 30년 같이 살아도 여전히 사이좋은 부부들의 특징을 통해서 부부관계 회복의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우리 50대, 60대 분들의 경우 벌써 결혼한 지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이 넘어갈 텐데요. 그렇다 보니 부부 사이에 젊어서처럼 설레는 감정은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대부분 소 닭 보듯이 지내거나 아니면 개와 고양이처럼 으러렁대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부부 생활을 20년, 30년 이상 유지하면서도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인꼬부부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래 같이 살아도 사이좋은 부부들의 특징, 첫 번째,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인꼬부부들의 공통점으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서 공유하는 부분은 물리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모든 부분을 포함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최근 남편분과 둘만의 시간을 가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장 흔하게는 매일 같이 식사를 하고요. TV를 같이 봤을 거예요. 또 같이 잠을 잤을 거고요. 주말에 쇼핑을 같이 다녀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같이 영화를 보신 적은 언제인가요? 또 드라이브나 여행을 다녀온 적은 언제인가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요. 첫 번째 이미지는 남편과 아내가 거의 공유하는 부분이 없죠. 말만 부부지 거의 각자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부부지만 사실 두 부부 간의 관계는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 이미지는 부부가 공유하는 부분은 있지만 아주 작은 부분만 공유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중년의 부부들 중 이런 커플도 꽤 많을 거예요. 집안의 대소사나 아이들 문제 등 필요한 부분은 공유하지만 나머지 삶에서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세 번째 이미지는 공유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부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꼬부부인 거예요. 부부 둘만의 시간을 많이 보내며 쇼핑을 가도 부부가 함께 가고 틈날 때마다 같이 할 일들을 찾아서 즐기는 커플이죠. 부부는 싸워도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침대를 쓰는 것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것이니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인꼬부부들의 특징은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도 새로운 경험을 하기를 즐긴다는 사실이에요. 맛집 정보를 알게 되면 같이 만난 것 먹으러 다녀오고요. 어디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을 알면 같이 관람하고요. 요즘처럼 벚꽃이 예쁘게 피면 또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하는 건데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부부가 같이 새로운 것을 접한다는 흥분과 즐거움이 부부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고 또 새로운 설레임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정서적인 부부 사이도 더욱 돈독해져요. 남편분과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해본 게 언젠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신다면 요즘 날씨도 좋고 꽃도 예쁜데 드라이브라도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오래 같이 살아도 사이좋은 부부들의 특징, 두 번째, 항상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일반적인 부부들과 인꼬부부들의 가장 쉽게 느껴지는 차이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인데요. 행동과 대화에 있어서 인꼬부부들은 늘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갔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저 블라우스 어때 보여요? 하고 물었을 경우 일반적인 남편들은 건성으로 응 예뻐 이러고 마는데요. 하지만 인꼬부부의 남편 같은 경우는 당신은 피부톤이 밝으니 저 블라우스가 잘 어울리겠어 이런 식으로 성의껏 아내의 물음에 반응을 하는 거죠. 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아내의 경우 그러고도 당신이 남편이야? 내 마음을 알기나 해?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인꼬부부의 아내의 경우는 당신 생각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내 말을 들어주면 좋겠어요 하고 상대의 기분을 고려해서 감정이 상하지 않게 반응을 해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각 커플이 상대방의 물음에 매우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세 가지 지적이
어기는 소리를 들은 아내가 저 새가 무슨 새죠? 들어봐요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남편들이 있었던 반면 그냥 응 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는 남편들도 있었는데요. 6년 후 이 부부들의 상황을 확인해 봤어요. 6년 안에 이혼한 부부들은 실험 당시 아내의 물음에 평균 33% 정도만이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반면 6년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평균 86% 정도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저도 아내의 말에 건성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반성하게 되네요. 이처럼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그리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부분이라도 성의껏 반응하고 또 노력하는 자세가 부부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생각해보면 부부끼리 정말 중요하게 얘기할 사안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사소한 일상들인데 이런 부분까지 서로 챙겨주니 사이가 좋지 않은 게 이상한 거죠. 오늘부터 저를 포함해서 다들 배우자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노력하자고요. 오래 같이 살아도 사이좋은 부부들의 특징 세 번째, 5대1 법칙을 명심하자.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도 갈등이 없을 순 없죠. 부부가 갈등을 겪거나 안 좋은 대화가 오갔거나 심하게 싸우는 등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갈등 상황에서 적용되는 게 바로 5대1의 법칙이에요. 한 번에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면 이때의 부정적인 감정을 회복하기까지 5배의 긍정적인 상황을 겪어야 회복이 된다는 법칙인데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분 나쁜 말, 화나는 상황, 싸움 등으로 감정적으로 격한 부정적인 상황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잊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긍정적인 상황은 잠시 기분 좋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도 지금 5초 정도만 최근 남편과 나눴던 대화 중 기억나는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5, 4, 3, 2, 1. 어떤 대화가 떠오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긍정적이었던 대화보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했던 얘기들이 더 쉽게 기억에 떠올랐을 거예요. 이처럼 한번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경우 그 감정의 5배만큼의 기분 좋은 상황을 겪어야 기분이 풀린다는 것은 사이좋은 부부들은 평상시 부정적인 상황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최소 5배 이상 공유하고 지낸다는 얘기와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배우자와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생각하셔야 해요. 내가 이 부정적인 감정을 지금 발산할 경우 5배만큼의 긍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요. 큰 소리 한번 치고 며칠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화가 난다거나 할 경우 바로 생각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마시고 마음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지혜를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20년, 30년 이상 오래 같이 살아도 사이좋은 부부들의 특징 3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부부들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았으며 항상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으며 5대1 법칙처럼 긍정적인 상황을 많이 만드는 부부들이었어요. 결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짝을 찾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보다 좋은 짝이 되는 데서 온다. 이렇게 미국의 교육자 바넷 브리크너가 얘기했는데요. 우리도 좋은 짝을 찾기보다 좋은 짝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